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경남의 지방시대 청사진을 준비할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남지방시대위원회는 37조 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심의했는데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정부의 의지와 예산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지난 2021년 기준 112조 원, 2017년 전국 6%에서 5년 만에 5.4%로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창업 기업 수는 5년 동안 계속 줄었고 창업 혁신 생태계 경쟁력 종합 지수도 전국 14위로 하위권입니다. 낮은 청년층 인구와 고령화, 지방 소멸의 시계를 늦추기 위한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 분권하고 균형 발전 업무가 많이 좀 분산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통합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첫 회의에서는 경남의 지방시대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물류망을 토대로 경남 북부와 서부, 동부와 남해안 거점 도시권에 산업과 관광,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 분권과 교육개혁, 일자리 창출, 특화 발전, 생활복지 분야에서 490여 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37조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방정책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전략은 아직 세부 방침이 서지 않았고 문화특구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살펴보시고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지적을 해주시고 또 2027년까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10% 끌어올리고 삶의 만족도 지표 수준도 19% 높이겠다는 것이 경상남도의 목표. 목표에 계획한 총 사업비 37조 원 가운데 53%는 국비 조달로 계획돼 결국 지방시대 실현 관건은 정부 의지와 예산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이 그제 국회를 찾아 내년도 부울경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추진단은 부산 신안 김해간 고속도로와 초정 화명간 고속도로 건설 등 모두 4개 분야의 현안 사업에 대해 송원석 예결위원 등 국회의원들을 찾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으로 회사 측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영광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철제 구조물에 몸을 가두고 조선소 도크를 점거한 하청 노동자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51일 만에 파업은 끝났지만 사측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청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1인당 94억 원에 이릅니다. 1년여 만에 열린 첫 재판에 앞서 노동계와 소송 대리인단은 회사의 새 주인이 된 한화오션의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노동 탄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소송의 본질이 한화오션의 손해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적 보복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면 한화오션 측은 생산시설에 대한 장기간 무단 점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당시 하청 노동자의 점거가 실제 선박 건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양측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470억 원 산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어도 추가 근무 등으로 매출이 실제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손해로 봐선 안 된다는 지난 6월 대법원 판단을 고려한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에 물꼬가 된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12월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이번 주는 미술관으로 들어온 비디오 작품과 가상세계 무한한 상상력을 전해드립니다. 진정은 기자와 함께하시죠. 미술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공간. 영화관처럼 대형 화면과 푹신한 의자가 놓였습니다. 흑인 아기를 씻기는 백인 아이들. 소말리아 출신 작가는 흑인을 중심으로 구성한 영상 작품에 헛된 수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서아프리카에 파견된 프랑스 대사의 아내는 공허한 삶을 달래기 위해 어릴 적 꿈을 다시 꿉니다. 경남 도리미술관이 17회 부산국제비디오 아트페스티벌의 선정작 등 13점을 동시 상영하는 협력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비백인, 흑인 혹은 소외계층, 여성, 그런 노동자, 그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얽혀있고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상들이 330제곱미터 공간 안에서 7m에 달하는 수십 개의 폴리카보네이트 사이로 다양한 빛이 빠르게 유영합니다. 작가는 문신의 초기 작품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에서 영감을 얻은 설치 작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LED 광선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유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의미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연상케 한다고 할까요? 규칙적으로 겹쳐지는 모듈. 실제 우주에서 녹음된 소리를 배경으로 문신이 프랑스에서 작업하던 모습을 3차원 조형 세계로 상상했습니다. 문신이 도불 당시에 그 라브렐 고성을 수리할 때 이 벽돌을 하나하나 얹혀가는 것들을 상상해보며 본인은 폴리카보네이트 모듈을 하나하나 겹쳐서 이 가상의 공간에 구축하는.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이 마련한 정혜련 작가의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 어스2는 11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선선한 아침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8도, 거창이 17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하동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0.1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8도, 함안이 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7도, 거제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9도, 합천이 18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7도, 거창 2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과 캐나다 원정기업 간담회가 어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캐나다 13개 원정기업, 경남 10개 원정기업이 참석한 간담회에선 두 나라의 원전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국내 기업의 캐나다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번째 나노융합 산업전 나노피아 2023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밀양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열립니다. 나노 소재와 광학 부품 등 5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산업전은 나노기술과 정보 교류,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10년 동안 진행된 나노융합 산업의 성과를 짚어봅니다. 또 수출 상담회와 토크 콘서트, 체험 행사 등도 마련됩니다. 진주시가 최근 상평동 도로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노후 폐수관로 교체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달 말까지 주변 도로 400m 구간을 정밀 조사해 채움제를 주입하거나 도로 굴착으로 긴급 보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한 뒤 다음 달 초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등 1,000억 원을 투입하는 폐수관로 정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어르신 한마당 실버 축제가 어제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경로 헌장 낭독과 유공자 포상, 실버 체육대회와 가요대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고수온으로 인한 경남의 양식어류 피해 금액이 105억 6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고수온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남에선 139개 어가에서 1,042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통영이 888만 마리 폐사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하동군이 내년부터 지역 초등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동군의 학령 인구는 2014년 4천여 명에서 올해 2,400여 명으로 줄어 40%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